험하기도 하고 또 날씨도 쌀쌀해요 벌써.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에서 만나게 되니 나로서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바로 나흘 전 지난 10월 2일이 내 생일이었습니다. 내 생일. 만 90세가 되는 만 90이 되는 생일이었어요. 우리 나이는 91고 그런데 다들 뭐 만으로 하자 그러지만 또 서양 사람들이 만으로 하지만은 나는 생일 그러면 내 91번째 생일은 나흘 전 10월 2일이었다 그렇죠. 왜? 태어난 날도 생일이니까. 태어난 날이 생일이니까. 그거 첫 번이고 돌이 되면 두 번째고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근데 옛날엔 나이 많은 걸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젊지 않다 그런 걸 그 젊지 않다는 게 좋은 말 아니에요. 젊지 않다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젊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주 어린 사람이 아니라 젊지 않다, 젊지 않다. 그래서 나이 먹는 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요새 아주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옛날에는요 뭐 60 넘기기도 어려웠습니다. 평균 수명이 한 40되고 그런 세월을 오래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50대도 벌써 노인이에요. 40 넘으면 뭐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고 그런 세월이 오래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이 먹는 것을 아주 불행한 일로 생각하는 게 많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본시부터 91번째 생일이다. 그리고 생일 축하 모임을 했는데 나는 손님들을 뭐 식당이나 뭐 그런 데 청하지 않고 집으로 청해. 집에. 우리 집의 마당에 또 우리 사는 집이 꼭 올해로 71년을 그 집에 사니까 71년 한 집에. 그런데 71년을 사는데 그 마당에 그저 대개 한 150 그 걸상을 놓고 천막을 쳐요. 그러면 우리 집은 냉면하고 빈대떡밖에 안 하니까 손님을 대접하는데 뭐 떡도 있고 뭐 그런 건 들어있지만은 요란하게 하질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하지만은 오랜 세월 50년이나 우리 집의 전통이 손님이 오면 냉면에 청하는데 그 냉면 누르는 틀도 다 있어요. 빈대떡 다 집에서 하고 그래서 손님을 청하는데 우선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천막도 쳐주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150석을 해왔어요. 150석. 그런데 벌써 어느 사이에 150석이 다 찼어요. 그래서 50석을 더 늘렸어요. 그래 어제 점심에 했는데 12시에는 그 식을 지내고 식이라는 게 뭐 인사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랬는데 모자라 가지고 50석을 더 넣었으니까 200석을 했어요. 200석에 냉면을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그런데 냉면집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자리가 없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또 와 앉아서 먹고 그러지 않아요? 먹은 사람 또 그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제 사회를 하는데 그 사람 사회를 잘하니까 그 재미있게 말해요. 자, 냉면 다 드신 분은 이젠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래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제 그걸 하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래요. 인사지요. 먼 길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인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인사 안 했어요. 어제 지난 2일은 날씨가 좋았어요. 오늘 같지 않고 아주 맑은 날씨에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오늘 여기 앉은 분들 200명이 앉았죠. 200명. 뭐 벌써 마당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200명이 앉아서 냉면을 먹는데 내가 그랬어요. 오늘 내가 둘러보니 여기 앉은 사람들은 다 인민공화국 깃발이 있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왔다고 내가 그랬어요. 인민공화국 깃발. 그거 달고는 그 지난 2일 나한테 점심 먹으러 온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여러분을 보고도 오늘 내가 노인이 90이 넘어서 이 김성광 목사님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또 이 토요일에 와달라고 그래서 토요일이 어려운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차가 많아가지고 번번이 늦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도 아주 일찍 떠나서 와서 조금은 기다렸지만 그런데 이 왜 오는가 하면요. 사실 노인을 오라고 하는 김성광 목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또 오라고 그러면 오는 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몇인데. 그래 오늘 모인 이들도 지난 10월 2일 내 생일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인민공화국 깃발 밑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이야 통일을 한다? 무슨 통일? 인민공화국 깃발을 놓고 통일하겠냐? 그건 절대 허락이 안 된다. 그러면 당장에 태극기를 걸고 통일을 하겠나? 그거는 김정은과 중국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통일은 종전을 하겠다 하지만은 종전을 해도 통일은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쉽게 생각하고 누구를 못 살게 하려고 통일하자. 통일의 전제로 이제는 아주 전쟁을 끝내자. 뭐 그런 조약을 하자. 그것은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모르고 하는 거죠. 왜? 종전을 선언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한국이 한 전쟁이 아니고 한국이 시작한 전쟁입니까? 이거 북의 인민군이 침입해서 했던 6.25 사변이고 그걸 끝낸 것이 한국군이 끝냈습니까? 한국군도 끼어있지만 유엔군이 주로 미군이 관계하는 유엔군이 이 6.25 사변을 끝냈습니다. 3년 동안 전쟁하고 그래서 관련된 나라들이 16개국이 참전했어요. 유엔의 결의로 유엔군이 왔어요 여기. 그런데 그걸 간단히 생각하고 말이야 자꾸만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과제가 뭔지 알아요? 북에는 소련군도 없고 중공군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남한의 미군도 철수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돼요. 미군이 그러면 우린 전쟁 끝났으니까 가죠. 북에 핵무기는 왜 있습니까? 북이 가난한 나라가 또 절반밖에 안 되는 그 땅에 왜 핵무기를 위해서 국민을 고생시키면서 거기 그걸 만들었는가? 그게 북이 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중국의 지시로 그런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정은이 아니 없는 돈에 무슨 핵무기 누굴 노려서 거기서 미국을 쏘려고 천만에 김일성,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적화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제스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남해 왔다가 둘이서 어깨동무하고 북에 가서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나 6.25가 뭔지도 모르니까 다들 그런 사람들이 요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나가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왜 있어요? 대한민국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처음에는
통일했으면 한 군데서 다 지배했으면 좋은데, 이 일본의 식민지니까 해방시킨다는 것은, 독립을 시킨다는 것은 카이로 회담에서 벌써 결정된 겁니다. 한반 분단해서 한다. 그 뒤에 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하겠다. 그 우리가 결사 반대했지만 신탁 통치를 왜 하냐? 우리가 통일할 나라인데 잠정적으로 분단을 한다. 왜?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소련군도 들어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미국이 아무리 일본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그래도 안 하거든요. 일본이. 그건 1945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도무지 뭐 끝까지 싸우겠다. 뭐 미군이 상륙하면 일본도를 뽑아서 전쟁하겠다. 이러니까 안 되거든요. 독한 국민이거든요. 일본 국민이.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 가능하면 좀 소련이 저쪽으로 들어와서 일본군을 북에서 이렇게 좀 하면, 소련군이 이 만주 일대에 다 있었죠. 일본군이 있었으니까 그 소련군이 들어와서 그걸 밀어내면은 빨리 전쟁이 끝내지 않겠는가. 일본군을 몰살을 하면은. 그래서 자꾸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요.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로 들어오는 걸 한반도에까지 가서 무장 해제시키는 걸 위해서 38선이 생겼고,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게 되고 김일성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북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남쪽은 본시 미속 공동위원회를 하면서 미국 측의 노력은 통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북한에 살면서 보니까 소련군이 물러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북에. 그러면 소련도 뭐를 노리고 있느냐? 소련은 또 그때만 해도 미국과 대결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의 힘이 한반도에 있는 게 좋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38선을 긋고 거기 주둔을 하는데, 내가 볼 때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기세더라고요. 그다 언제 물러났나 그러면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침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철수했습니다. 뭐 비행기도 주고 탱크도 주고 다 전쟁할 수 있게 해놓고 물러났습니다. 그럼 그때의 주장이 뭔가 아니 소련군이 북에서 다 철수했는데 왜 미군은 남한에 그대로 있느냐? 철수해야지. 진주한 목적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인데 일본 사람 다 갔어. 그런데 왜 소련군은 철수했는데 미군은 하지 않냐? 그러니까 조금은 논리가 모자라잖아요. 뜻은 그때 제일 반대한 건 이승만이에요. 너희 여기 물러나면 전쟁 나. 그렇게 일러줘도요, 답답한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무치오 대사가 당시 주한 미국의 대사입니다. 그런데 한 40대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이가 무슨 발표를 했는가 하니 신문에 났던 기사와 그의 사진이 지금도 내 눈앞에 선합니다. 미국도 철수하겠다. 미군 철수하겠다. 그 사람이 그때 거기다 성명서에 발표한 말이 있어요. 미군이 철수해도 북의 인민군의 남침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거기.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철수하겠다. 그때 소련군 철수하고 우리한테 말이에요. 굉장히 평화 공세를 많이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조만식이라는 분이 북에 갇혀 있는데 그분하고 이 남한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유명한 공산당 이주하, 김삼룡 두 사람하고 어디 휴전선 어디서 38선 어디서 맞바꿉시다.
그 평화적인 노력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합시다. 그걸 실행에 옮기지 물론 못했죠.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제스처가 전쟁을 안 할 것처럼 했어요. 미군도 안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 미국 국방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한동안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1950년 8월 15일이 됐습니다. 6월 25일이 됐습니다. 6.25 날이야, 새벽. 그 전에도 꽝꽝하고 그랬죠. 그러더니 전면적으로 남침을 시작한 거예요. 우린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밀려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미군 다 갔으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미군 철수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놈들 보게 아니 우리 뭐 평화도 한다더니 거기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 철수하자마자 하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요 3일 만에 결정했어요. 거기 미군 보내라. 미군 동원했어요. 그 일본에 있던 미군이 오고 다시 동원해서 오고. 그러니까 미국 청년들이 그때는 코리아가 어디 붙었는지 몰랐습니다. 1950년에. 그거 언제예요? 지금 반세기 이상. 그 대통령이 다 군인이 돼서 나가라니까 또 유엔군의 16개국이 가담해서 저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한반도의 유일무이한 합법정비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니까 너희가 가서 침략을 물리쳐야 돼. 그래서 미군이 온 거예요. 그래 동원 아주 군사력은 강한 나라니까 와서 소위 말하는 9.28 수복을 한 겁니다. 그게 8월 15일이라고 9.28에 수복했어요. 9월 15일에 인천 상륙을 했습니다. 1950년이에요. 이건 5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 수복을 하고 인천 상륙을 하고 28일에 수복을 하고 태극기 걸어서 중앙청에 그런 역사가 돼서 자꾸 유엔군이 지금 북으로 진격합니다. 평양에 갔어요. 벌써 평양 점령했습니다. 평양에서 말이야. 평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군중 모아놓고 강연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다. 그래 조금 있으면 신의주에 간다. 조금 있으면 저 백두산 상상보에 태극기 단다. 그런 때가 왔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서 중공군이 저 만주 일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사후퇴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들어와서 다시 서울을 점령하고 우리는 또다시 피난길에 오르고 나라가 형편없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그 짓을 했느냐? 중국은 뜻이 있는 거죠. 만일에 미국이 올라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엔 중국이 위험하지 않냐. 여기다 미국 세력을 놓고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서 물리친 겁니다. 그러고는 북을 향해서 우리가 혈맹광이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렸다.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런 묵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북이 핵무기를 만들어 핵무기 만든 사람은 양못이라고 중국 사람이요. 저 UCLA에서인가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고 핵무기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 사람은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 일을 중심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핵무기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모택동부터 꿈이 뭔가 하니 세계를 잡는 거예요. 세계를 미국과 대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이야. 중국이 북을 가지고 있되 미국을 협박하는 데 써먹어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북이 쬐꼬만 나라가 무슨 미국하고 전쟁해요. 밤낮 와싱턴을 치겠다. 거기에다 핵폭탄을 붓겠다. 너도 그 또 트럼프라고 묘한 이상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 김정은이라는 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와싱턴도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은 우리의 버튼은 더 크다. 이거 누르면 너는 그냥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트렌드가 이렇게 되느냐? 왜 남북이 갑자기 이러느냐?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말이에요. 아니 정치를 좀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나라다. 경제는 시장 경제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분 이 교원노조가 이 초중고의 교사들을 꽉 잡은 걸 아시죠? 교원노조는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그래요. 왜? 이 정치를 바보처럼 해가지고 말이에요. 교육감이 자유민주주의를 하다고 내세우는 자들은 한 사람만 나오지 않고 두 사람, 세 사람 나와요. 그러면 그게 정치가 불러다 놓고 셋이 나가면 다 망해. 둘이 나가도 어려워. 한 사람만 나와. 그걸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니까 정치를 안 하니까 이 맹꽁이들이. 그러다가 전부 교원노조의 세상이 됐어요. 노조의 힘이 굉장합니다. 노조가 있어야 자본주의 사회가 건전해지지만은 노조가 부당한 힘을 행사하면 경제가 안 됩니다. 노조 때문에 망한 나라도 많습니다. 아르헨틴 그런 것이 다 노조의 힘으로 커서 망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면요, 거기에 아르헨틴에 큰 길을 군인들이 통치하면서 아주 그냥 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툭 나온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 건물은 왜 저렇게 나와 있나? 그렇게 거기 현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노조 본부래요. 노조 본부는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더니 소위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가지고 아르헨틴이 2차 대전 때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연합군에 돈도 꿔주고 하는 나라가 가난뱅이 나라가 되고 정치가 불안정하고. 그럼 대한민국도 그래요. 대한민국도 뭐 여러 대통령 거슬 올라가면 잘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승만은 이 나라를 세웠잖아요. 역사를 바로 봐야지. 이승만 없으면 나라 안 섭니다. 대한민국. 그 미국하고 옥신각신하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나는 박정희 때문에 감옥에 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나는 뭐 유신헌법, 유신체제, 군사정권 거기에 반대한 사람이에요. 반대해가지고요. 나는 대학 교수였는데 학생들에게 유신헌법,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교수라.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재판받았어요. 근데 왜 내가 반대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는가 하면은 글쎄 그 유신헌법이 공표되면서 유신헌법은 찬성할 자유는 있지만 반대할 자유는 없다. 내가 분개했어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찬성할 자유가 있으면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민주주의지. 그 군사정권이 말이야. 찬성만 하지 반대는 하지 말라. 반대하는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와 있어요.
15년 이하에.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양심으로 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강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잡혀가서 군사재판 받고요.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그런 1심의 형을 받았습니다. 1심의 형을 받았으면요 대개 15년 그러면 항소합니다. 날 좀 어떻게 좀 깎아주세요. 주변에서 간수들도 와서 교도관들 항소하셔야 됩니다. 나 항소 안 해.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선언을 했는가 하니 나 항소 안 합니다. 재판장 보고 나 항소 안 합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 15년씩 징역을 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지 않는데 나보고 징역을 15년을 살라고 하니 말이야. 나갔다가도 또 들어오게 될 것 같아. 그냥 눌러 있을게. 내가 15년 살고 나갈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살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 15년 살게. 그러고요. 내가 꼬리 오늘 이렇게 초라해서 어떤 여성이 와서 바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점 날려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거 일부러 요새 노인이 돼서 이런 옷을 입고 다녀요. 편리하려고.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다른 걸 몰라서 그래. 양말도 긴 거 신고 오려고 그러다 그게 노인이 신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신던 걸 신고 와서 입고 오리죠. 무슨 전혀 모르는 내가 TV를 얼마나 나갔는데 다 그 규정을 지키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저 서대문에 있는 구치소에 있다가 저 어딜 갔는지 아세요? 안양 교도소에 갔어요. 복역하러. 왜? 일주일인가 열흘 이내 항소 안 하면요 형이 확정돼요. 거기 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1년 산 줄 아세요? 아니에요. 15년 아니에요. 1년 살고 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나도 있고 학생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나왔죠. 나가라는데도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왔어요. 나와도 직장에는 못 돌아갔어요. 내가 가르치던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하고 올바른 정치 제도입니다. 독재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가 스탈린도 알고요. 다 알아요. 나는 김일성 밑에 살다 왔어요. 나는 김일성 밑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월남했어요. 어머니 모시고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내내 그때부터 대한민국에 살아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소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런 짓에 나는 못 살게 됐어요. 나는 사실은요 예전에 백낙준 박사나 이 최연배 선생께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연세대, 연세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연세대학에 총장을 하라고 그런 사명을 줘서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 군사정권 때문에요. 군사정권이 나 같은 사람이 총장 되는 걸 허락을 하겠어요? 그냥 못했어요. 유감스럽지만 못하고 뭐 들어갔다 나갔다 또 얼마 있다가 또 전두환이 나와서 또 밀려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다시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부총장이 됐어요. 총장 되느니까 김 교수님 빨리 총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전두환이 나와서 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요 한 달인가 두 달 있었어요. 지하실에. 거기서 또 사표 쓰라고 그래서 사표 쓰고 그러나 나는 전두환도 용서했어요. 박정희도 말이에요. 큰일을 했잖아요. 경제를 이만큼 높였으니까 나 개인 또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한 것도 많지만 훌륭한 지도자였다. 그래서 내가 박 대통령을 존중해요. 그런 줄 알고 박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김정념 씨라고 예전에 박정희 때에 비서실장 하더니가 회장이에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나를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그래. 박정희 기념사업회.
그래서 내가 그거 안 가겠어요. 가지 있어. 세종문화회관에 아침을 먹으면서 하는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먹더래. 내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내가 올라가서 내 차례가 돼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는 늘 박정희 대통령께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 저 사람은 감옥에도 가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고마운가 그러잖아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그 박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일개 대학의 역사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전국적인 인물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박 대통령을 잡아다 가두고 이래서 내가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내 실력 아닙니다. 그러고는 또 뭐라고 그랬는지. 그런데 또 한 번 나보다도 더 박 대통령에게 감사한 뜻을 가져야 할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굴까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들어요. 아무게 그러질 않고 이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결국 뭐 한국의 대통령도 되고 뒤에 노벨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다 알죠 누군지. 그런데 그 사람은 나만큼 박 대통령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 같아. 나는 가지고 있다. 사실이지요. 일개 대학이 내가 길에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도 오래 살기도 했지만 그게 뭐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박 대통령이 나를 그렇게 유명한 사람 만들어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내 친정 사명은 어디 있는가 아니요. 역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생애 제일 중요한 일이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어서 오늘 정의를 지키는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 또 거기에 우리가 이런 말 기억하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 않아요? 그 여러분은 말이야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에요. 헛헛 짓을 하면 안 돼요. 먼저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인생이 태어나서요 살아오는 과정이 복잡해요. 또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가까운 친구들이 거의 다 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뭐 오늘은 뭐 넘어져서 뭐 팔이 부러지고 오늘은 뭐 허리를 다치고 그런 사람뿐이에요. 오래 살아서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살아서 오늘 비 오는 날 이렇게 금식 기도원을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내 신앙의 간증을 하라. 그런 뜻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편한 건 집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러면요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적화되면 어떻게 걱정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보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전쟁이 나기 어려워. 북한이 저 짓을 하지만은 또 남에서도 무슨 뭐 진보 세력 아니 북한을 닮아가는 게 진보입니까? 그게 퇴보고 그게 반국가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무슨 진보 세력, 이쪽은 또 보수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 더 보수 뭘 보수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 몰아치고 우리는 진보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닮으려고 그래? 김정은을 닮으려고? 코모부를 하루에 해치우는 사람 김정은 이복이지만 자기 형을 쿠알라룸푸르의 공항에서
독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웃으면서 뭐가 돼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이 말을, 바둑판에 말을 쓰시고 장기판에 말을 쓰시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수를 두니까 왜 저렇게 하실까 걱정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이 역사를 한평생 공부하고 북은 왜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미국과 중국이 대결할 때 중국의 힘이 되게 그러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북에 돈을 갖다 준 실머리, 그걸 시드머니라고 그래요. 그 돈을 근거로 해서 뭘 했다. 그건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이 북에 갈 때 자기 말로 2억 달러를 갖다 줬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요 5억 내지 7억을 갖다 줬대요. 그렇게 갖다 준 그 돈이 만일에 북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썼다면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할 말 없는 거. 그런데 북에 핵무기 원료를 공급한 사람이 단동, 일제대 안동, 신의주 건너 있는 압록강 건너 단동의 어느 여성 사업가예요. 그 사람 신문도 한 번 났었어요. 북에 핵무기 원료를 공급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한 여자예요. 젊은 여자예요. 그 사람 덕에 자료는 사다 주고 그걸 만들어서 자꾸 실험하고, 그 정신 나간 거냐?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에요. 북에 그 짓을 하는 원인은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지, 단독으로만 민족 정세에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뭘 먹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참 비둘기같이 순진하지만은 뱀같이 슬기롭기도 해서 지게 어떻게 굴러가는 걸 알고,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게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가 기쁜 게 뭐 좋아요? 다 이러다 가는 거예요. 미인이 오래 갑니까? 미인이 세월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제일 미인이라고 하던 사람, 우리나라에는 제일 미인이 누군가 하니 최은희라는 영화 배우였어요. 최은희. 그이가 내가 가까이 지냈는데 오래 알아서,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오래 앓다가 지난 4월인가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그 아름답고 젊고 발랄하고 춘향전에 사랑방 손님과 이런 영화에 나오던 때에 최은희가 아니에요. 몸이 나빠져서 고생 많이 하다 갔어요. 미인도 별거 없어요.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복위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다 끝나는 거예요. 다만 누가 말하기를 죽기 5분 전을 위해서라도 예수는 믿어라,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도 사람이 죽음 앞에 말해 무기력한 겁니까? 센 사람? 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머리 좋은 철학자가 장폴 사르트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사르트. 그 사람이요 죽기 전에 병실에 있었어요. 그때 실존주의라는 것은 무신론에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힘으로 다 해보겠다. 그이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전해지는 말에 병실의 벽을 박박 긁으면서 나는 여기서 어디로, 영어로 from here to where, 내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갈 데가 없어요. 고민했어요. 그러나 대저적으로 보네파라는 유명한 독일의 젊은 신학자가 있었어요. 목사고, 그는 유니온 신학교도 와서 미국서 다니고 난 사람이죠. 그런데 히틀러 시대 사람이에요.
그 히틀러가 나쁜 짓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생각에 히틀러를 제거해야지, 저런 놈이 차를 몰고 가는데 타고 가는 많은 사람이 저러다 다 죽겠구나.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히틀러 암살 음모에 관계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독일이 망하기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복역을 하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어요, 사형. 하루 대체 사형수는 밤에 부릅니다. 새벽에 부릅니다. 새벽에 아무개 그러면 나가야 돼요. 어느 날 보네파 간수가 불렀어요. 가야 될 때가 됐어요. 보네파가 와서 다 챙기고 나오면서 말이에요, 자기 친구들한테 그걸 죄수, 같은 죄수들, 그걸 영어로 인메이트라고, 인메이트들에게 다 인사해서 잼, 아무개 나 먼저 가. 이 사람은 갈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보네파는 갈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그런 제목을 지었지만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네파가 설명하면서 한마디 했어요. He,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썼을지도 모르지만 He lived for others. 예수는 남을 위해 사신 분이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만 좋으면 돼.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남을 위해서 사셨다. He lived for others. 딴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과 납니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뜻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큰 일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돈을 많이 버셔야 좋아요. 돈 많이 벌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이 뭐가 잘못이에요? 가진 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가진 걸 어떻게 쓰느냐, 이거 하나가 문제일 뿐이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도요, 그거 허무한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음도 허무한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와서 꽃이 다 졌지 않습니까? 조선조의 유명한 선비 고산 윤선도가 이렇게 읊었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의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저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야 좋다, 오래 안 가요. 풀이 푸르르게 돋아나서 좋구나, 얼마 있으니까 누렇게 시들었어요. 그러나 마당 오기에 저 돌덩어리 하나 바위는 너는 여전히 거기 있겠구나. 봄이건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넌 거기 있겠구나. 변하지 않는 건 너뿐이로구나. 나는 윤선도의 그 시조를 읊으면서 아마도 변치 않을 선 바위뿐인가 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끝머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서의 인용이지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요 영원 불변의 바위가 뭔가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죠. 노방전도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스승을 만나서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예수를 믿는 어머니 덕분에 나의 오늘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로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일. 오늘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지만은 목사님이 그저 그만큼 하고 가라고 그러셔서 이만큼만 하고 가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기는 말은 내 생 전체를 털어서 내가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겨고 뭐 감옥에도 갔다 오면 감옥에는 죽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밥도 주고 뭐
옷도 주고 뭐 다 줘요. 거기서 잠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있으면 죽진 않아요. 배를 타다 푹 날만나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까닭은 강남 기도원에 와서 여러분에게 내 신앙의 체험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않느냐. 죽음이 오나 겁없네. 우리는요, 어디도 갈 데가 없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할 것을 믿는다. 그게 우리들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내 말을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